오늘부터 우리 가구 제작 제품 기획 과목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시장 조사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시장 조사를 하려면 시장 조사가 어떤 것인지, 자, 시장 조사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료가 나오게 되겠죠. 요 자료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조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장조사 어떻게 하는지 방법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국내 그리고 국외로 또 분류를 해가지고 또 자료 수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요거 처음에 두 가지 시장조사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시장조사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런 의자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의자, 무슨 의자인가요? 자, 요 의자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은요. 요즘 카페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요즘 인테리어 할 때에도 이 의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 의자 앉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실로 층층층층 감아서 하는 이런 의자들 요즘에 많이 보이죠? 자, 요 의자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의자라고 합니다. 1950년대에 만들어졌으면 벌써 지금 70년이나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50년대에 만들어진 의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아직도 유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 의자를 디자인한 사람은요, 오른쪽에 보이는 한스 웨그너라는 덴마크의 가구 디자이너가 만든 의자입니다. 정식 명칭은요, CH24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또는 Y 체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기는 하는데 요 등받이가요, 요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 Y 체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Y 체어 아직까지도 이런 카페나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Y체어를 디자인한 한스 웨그너는요, 무려 14살부터 요 가구 디자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동안 비교적 최근까지도 살아 계셨었는데요. 거의 살아 계시는 동안 거의 90년 가까이 되네요. 동안 500개의 의자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500개면은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한 거겠죠? 그죠? 자, 이 500개 중에서 100개 정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0개의 의자들은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방법은 바로 이 한스 웨그너의 디자인 철학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스 웨그너는 본인이 디자인을 할 때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합리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합리화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의자에 여기 앉아봤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이 형태가 생각보다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제품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계속 몇십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본인이 스스로 만족을 해야지만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한스 웨그너의 의자를 앉기 위해서 이 당시 덴마크 왕이었던 프레드릭 9세가 무려 2년 동안 기다렸다고 해요. 2년.
왕이 2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팔지 않았을 만큼 어떤 좀 그만해 이런 고집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한스 웨그너 그러면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의자를 만들었을까? 그죠? 물론 본인만의 어떤 고집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이 의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거겠죠. 사용자. 자, 이 의자를 내가 앉아봤을 때 내가 만족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 의자를 심지어 돈을 주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만족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로 이 제품을 팔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를 생각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제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를 생각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의자, 한스 웨그너의 의자를 가져왔는데요. 이 시장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기획해야지만 또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장조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조사의 목적, 그래서 왜 시장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시장조사 방법, 그래서 그럼 이 시장조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조사와 자료 분석 첫 번째 시장조사에 대한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장조사라는 거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동대문 시장 아니면 뭐 서문시장 할 때의 그 시장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넓은 의미로서의 이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품이 현재 판매되고 소비되고 있는 이 상태가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게 바로 시장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알아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제품을요, 가구로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가구나 서비스의 특정 시장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가구 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시장조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또 제품이나요. 이 제품도 가구로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가구나 가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또는 의견, 욕구 등을 계량적으로 파악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의 의미는 지금 현재 가구가 어떤 가구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구를 그냥 만들려고 했을 때 일단은 뭘 만들지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구의 종류를 먼저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난 그냥 의자 만들고 싶으니까 의자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현재 어떤 종류의 의자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자라는 답이 나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의자를 만들면 조금 더 판매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 이제 소비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소비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소비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거, 필요로 하는 거를 만들었을 때 좀 더 판매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시장 조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가구는 현재 어떤 게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구를 좋아하고 어떤 색상의 가구를 좋아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한 가구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바로 시장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조사 왜 하는지 시장 조사의 목적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장 또는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구를 만들기 전에 이 가구 시장, 유행하고 있는 가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유행하는 가구를 사는 소비자들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서 그 내용을 우리 만드는 가구에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시장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시장조사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장조사에서 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만드는 제품은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내 취향대로 만들었는데 그걸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원하는 것들을 캐치해서 그 캐치한 내용들을 제품에다 반영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해야 좀 더 판매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예전에는요, 우리 제품이라는 거, 상품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물건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이전에는 다 가내수공업으로 사람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도 많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물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엔 이걸 가지고 있기만 해도 뭔가 이런 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사회였기도 했죠. 자, 그런데 우리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자, 물건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고르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건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고민인 거죠. 같은 바구니여도 얘는 이제 재료를 뭘 사용했고 색상은 어떤 거고 그죠? 그리고 얘는 기능이 하나 더 있고 얘는 없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대신에 얘는 또 가격이 싸고 얘는 또 기능이 하나 있는 대신에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구매하는 게 요즘 소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요런 제품들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얘는 이런 제품 중심적 사고보다는 우리 소비자 중심적 사고가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조사가 소비자 조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시장 조사 어떻게 하는지 이 시장 조사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정량적 조사와 그리고 정성적 조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정량적 조사, 정성적 조사 말 그대로 정량은 양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우리 정성적 조사는 정성을 쏟아서 하는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답을 구해야 되는 거. 뭐 작년 온라인 판매율이 실제 현장 판매율보다 오프라인보다 뭐 한 50% 올랐다라는 거. 이거는 수치적으로 딱 나오는 정보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정량적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에 따라서라는 의미의 라틴어 퀀토에서 파생이 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물의 이제 양적 측정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 조사 내용 자체의 어떤 퀄리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모을 수 있는 정보들,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들을 모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정량적 조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모집단의 표본을 다량으로 수집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정량적 조사인데요. 반대로 정성적 조사는요, 우리가 정성을 쏟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특정 다수보다는 종류나 특징에 따라서라는 뜻의 퀘이스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터뷰 방식이 있겠습니다. 인터뷰 질문을 할 때에 보통 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런 질문들. 그러면은 어제 아침에는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본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문가한테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아니면 유명인들의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현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지 특히나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인터뷰할 때 그 배역을 연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기에 임했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고 그 역할에 대해 조사를 해서 이런 생각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답했을 때 우리가 그런 답들을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에 정성적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려는 것에서 조금 더 철학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좀 유연한 데이터다라고 해서 소프트 데이터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두 가지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량적 조사는요, 정밀한 통계적, 수치적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작년 온라인 매출이 50% 올랐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가능하죠. 자, 이게 정량적 조사이고요. 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게 정성적 조사인데, 자, 정량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딱 답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도 자, 작년 온라인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요? 그러면은 딱 그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작년 온라인 매출 50% 올랐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질문이라면 요 정성적 조사에서는 어제 기분은 어떠셨나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왜 좋았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을 계속 이어서 쭉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유연하게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량적 조사. 통계학적으로 견본이 될 수 있는 표본을 대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견본이 될 수 있는 표본이라는 거는 이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물론 이제 우리 과학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과학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변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존이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또 꺼내서 쓸 수가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또 현대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런 표본들을 그리고 대량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정량적 조사의 특징이고요. 자, 정성적 조사는 조사 대상,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량조사는 조금 겉핥기식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정성적 조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성적 조사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정성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정량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조사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게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표본을 토대로 확실히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이 가능하고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정성적 조사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피상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량적 조사처럼 내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왜냐면 뭐 사람마다 아니면은 그 대상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면은 거의 그죠? 뭐 정해진 답을 말하기에는 힘들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분석을 위한 일관된 기반을 제공한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조사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만 우리가 잘 작성을 해놓으면은 이 설문지 언제든지 뿌려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정량적 조사가 되겠죠? 대신에 정성적 조사는요, 소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데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량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정성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요 조사 대상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 외에도요, 우리 온라인 조사, 문헌 조사, 그리고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사는요, 우리가 아주 쉽고, 그리고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뭐 노트북으로, 아니면 모바일 핸드폰으로 뭐 검색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 조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터넷 검색 하는데 조금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구글 창에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하면은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영어로 또 검색을 하시면 해외에 대한 이런 자료들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자료에 따라서도 우리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거, 가능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구분시킬 때에도 또 구분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들 검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구글 사이트이고요. 자, 네이버. 보통 네이버가 거의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우리 네이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검색어 순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보이게 되었죠? 자, 대신에 요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네이버 데이터랩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검색을 했는지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것 특정 카테고리별로도 또 나눠서 검색 순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자라는 검색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의자 누가 검색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는지, 또는 어떤 성별, 그리고 뭐 핸드폰 모바일로 검색했는지, 그다음 PC로 검색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언제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장 조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 보도록 할게요. 이 핀터레스트는요, 우리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찍은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작업한 이미지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내가 직접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이미지를요, 내가 또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각각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뭐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획 단계에 있어서 좀 영감을 얻고 싶다,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라고 할 때 요 핀터레스트에서 뭐 의자 디자인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거의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런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이렇게 총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디자인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시장 조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좀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핀터레스트 사이트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그래서 뉴스, 갑자기 뜬금없이 뉴스가 나오는데,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나 경제면 같은 거, 온라인 뉴스 있죠? 그래서 조금 요즘엔 신문 우리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신문보다 이제 이런 온라인 뉴스를 하셔서 사회나 이런 경제면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잘 많이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뉴스에 보시면은 뭐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 내일 있을 일, 이런 것들 전부 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요 뉴스.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짬짬이라도 조금씩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코트라는요, 우리 해외의 어떤 트렌드를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까지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어서 추천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문헌조사. 이 문헌조사는요, 우리 이런 책을 이용해서 또는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잡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문헌조사입니다. 이 논문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어떤 또 결론을 내놓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쉽게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요즘에 또 우리 책을 직접 일일이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이 리스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요, 이런 전문 서적이나 논문 연구 보고서 잡지 등을 한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조사 있는데요. 사실 요즘 돌아가고 있는 이 동향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현장 조사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자주 못 나가기는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풀리게 된다면 이런 가구 매장이라든지 전시회, 인터뷰, 설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내가 발로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은 조사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가구 매장에 있는 가구는요, 결국에는 이 가구 브랜드의 기획자들이 모여서 실제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본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가구로 만든 것들이 지금 매장에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유행하는 거,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이나 전시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가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내가 직접 인터뷰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설문지 돌려보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시장조사와 자료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시장조사는요, 일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정 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시장조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조사 왜 하느냐? 제품, 가구를 만들기 전에 시장 또는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 시장조사의 목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시장조사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봤었죠. 자, 정량적 조사, 그래서 양으로 승부한다. 그래서 어떤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내용들을 조사할 때 쓰이는 조사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성적 조사, 정성을 쏟는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터뷰라든지 어떤 좀 주관적인 내용들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자, 온라인 조사,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온라인 조사. 검색. 자, 문헌 조사, 서적이라든지 어떤 논문, 연구서,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문헌조사였고요. 현장조사, 우리 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시회, 아니면 실제로 인터뷰나 아니면은 설문지 돌리는 것들이 전부 현장조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문제 풀어보고 과제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가구 제품을 기획할 때에 중요시되는 사고. 1번. 제품 중심적 사고. 자, 제품은 이제 우리가 옛날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 브랜드 중심적 사고. 브랜드도 브랜드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자, 서비스 중심적 사고. 물론 서비스 중요하지만 자, 서비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자, 4번 소비자 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4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다음 중 정성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성적 조사 뭐라고 했었습니까? 우리 정성을 쏟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 가치관, 감정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쓰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정밀한 통계적, 수치적 측정이 가능하다? 벌써 아닌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류해 봅시다.
자, 2번. 유연하게 질문이 가능하죠. 정성적 조사. 자, 소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겠고요. 4번. 조사 대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조사와 자료 분석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내와 그리고 국외에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과제 온라인 조사 방법을 이용하셔서요. 여러분들 노트북, 컴퓨터, 모바일을 이용하셔서 우리 가구 디자이너 한 명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한스 웨그너처럼 우리나라 가구 디자이너여도 되고요. 아니면 외국 디자이너여도 되고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활동했던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가구 디자인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요 디자이너의 어떤 생애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